나는 연인의 배신을 겨우 도시락 한 통 때문에 알게 됐다. 그리고 그 제3자는 다름 아닌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였다. 너라면 내가 그 다음에 무엇을 했을 것 같아? Part 1. 빗속의 거리감. 그 밤, 비는 퍼붓듯 쏟아졌다. 혜우는 작은 우산을 들고 빗속을 가르며 달렸다. 우산은 몸을 다 가려주지 못했고 머리카락은 얼굴에 들러붙었으며 셔츠는 축축이 젖었고 구두에서는 물이 찰박거렸다. 그녀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숨을 고르고 카페로 들어갔다. 늦어 연인이 오래 기다렸을까? 걱정과 민망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안쪽엔 이미 준호가 앉아 있었다. 손목시계가 은근히 반짝이고 향수 냄새가 옅게 감돌았다. 그의 맞은편에는 키가 크고 세련된 외국인 남자 피터가 앉아 있었고 둘은 한창 대화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혜운이 다가와 헐떡이며 말했다. 미안해요. 길이 너무 막혀서 뒤에서 준호는 그녀를 1초쯤 흘깃 본 뒤 옅게 미소만 짓고는 다시 말했다. 여긴 우리 파트너 피터. 그리고 내 여자친구 혜운. 피터는 예의 바르게 끄덕이며 시선을 한번 스치더니 곧장 영어로 이어지던 이야기로 돌아갔다. 내내 그들은 영어로 이야기했고 가끔씩 웃음이 터졌다. 혜운은 어색한 미소만 지으며 앉아 있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한 채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낯선 억양이 뒤섞여 멀어지는 소음처럼 들릴 뿐이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기 데이트의 한가운데서도 외톨이가 된 기분을 느꼈다. 그날 밤 혜우는 가장 친한 친구 소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미는 어디서든 시선을 끄는 타입이었다. 가냘픈 체형, 자연스러운 웨이브, 늘 깔끔하고 향기로운 분위기. 회사에서는 남자들이 먼저 도와주고 여자들은 동시에 부러워하고 경계했다. 거울 앞에서 클렌징을 하다 립스틱을 바르던 소미가 밝게 물었다. 또 비 맞았어. 넌 왜 맨날 그래? 데이트는 어땠고? 그 남자는 뭐래? 혜우는 오늘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말했다. 영어 때문에 대화에서 소외된 느낌까지. 소미가 짧게 웃었다. 그건 네가 너 자신을 안 챙겨서 그래. 성공한 남자들은 겉모습에도 민감해. 영어가 안 되면 다른 방식으로 특별해지면 되지. 예를 들면 정성 가득한 도시락. 남자들은 그런데 약하거든. 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서 서늘한 서운함 대신 해볼 수 있는 무언가가 조용히 자리 잡았다. 그 밤, 그녀는 일찍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고 준호가 좋아하던 메뉴들을 메모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예전처럼 괜찮아질 거야. 팔도 시웃 번째 도시락과 금이 간 마음. 다음날 새벽, 혜우는 누구보다 일찍 눈을 떴다. 주방에는 밥 짓는 냄새와 달걀 굽는 소리가 섞였다. 달걀말이 김밥, 허니치킨, 미역국, 그리고 작은 과일통 하나. 그녀는 작은 종이에 정성스럽게 썼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사랑해요. 전고 무렵. 그녀는 도시락 가방을 들고 준호의 회사 앞에 섰다. 유리로 된 고층 빌딩. 반짝이는 현관, 향수 냄새가 퍼진 로비. 혜우는 낡은 블라우스와 따뜻한 도시락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세련된 여직원들이 하이힐을 신은 채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다. 나 도시락 가져왔어. 아, 지금 회의 중이야. 로비에 맡겨줘. 톤은 예의 바르지만 감정이 없었다. 응? 알겠어. 혜우는 로비 카운터에 도시락을 올려놓고 메모를 뚜껑 위에 살짝 붙였다. 점심 맛있게 먹어. 그녀는 작게 웃고 돌아섰다. 그 시간, 멀지 않은 빌딩 앞에서는 소미가 커피를 들고 나왔다. 도시락. 저녁에 먹지 뭐. 지금은 밖에서 먹자. 전화를 하며 웃는 얼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그 두 여자는 단 몇 미터 차이로 스쳐 지나갔지만 서로 알아보지 못했다. 저녁이 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다. 밤이 깊어갈 즈음 핸드폰에 도착한 메시지는 단 한 줄. 먹었어. 고마워. 이모티콘도.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었다. 혜우는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다. 읽을수록 마음이 더 서늘해졌다. 외로움이 밀려오자 그녀는 결국 소미의 집으로 향했다. 작지만 세련된 고층 아파트. 문을 열자 은은한 향수 냄새와 캔들 향이 섞여 있었다. 테이블엔 패션 잡지와 반쯤 비운 와인잔. 싱크대에는 뒤집힌 유리 도시락통 하나. 왔어. 소미가 머리를 말리며 나왔다. 그냥 잠깐 들렀어. 방해 안 되지. 무슨 소리야? 방금 정리하던 중이었어. 혜우는 미소 지으며 다가갔다. 그러다 문득 싱크대 위 도시락통이 눈에 들어왔다. 사각형, 베이지색 뚜껑, 모서리에 작은 흠집. 그녀가 준호에게만 쓰던 그 도시락통과 똑같았다. 안에는 희미한 허니소스 자국과 미역줄기 두어 개가 붙어 있었다. 이거 내 도시락통이랑 똑같다. 아, 그거 나 마트에서 점심 샀는데 거기서 이런 통에 담아주더라. 신기하지? 내 거랑 똑같네. 소미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다.
못 빠졌다. 그녀는 서둘러 뚜껑을 덮고 찬장에 넣었다. 혜우는 그냥 웃었다. 별 생각 없이 소파에 앉았지만 왠지 가슴이 불편했다. 이야기가 이어졌다. 혜우는 준호의 냉담함을 털어놓았고 소미는 천천히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그 사람이 바쁜 걸까? 아니면 널 피하는 걸까? 남자는 자기를 이해해주는 여자에게 끌린대. 혹시 네가 너무 착해서 그 사람이 지루한 걸지도 몰라. 혜우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럴지도 하고 웃었지만 가슴속에 뭔가 작게 금이 가는 소리가 났다. 팔센! 심장이 무너진 순간 그날 밤 소미의 집을 다녀온 후에도 혜우는 준호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다. 내가 매력 없어서 그런가? 내가 너무 평범해서 그가 지루한 걸까? 그때부터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립스틱을 바르고 블러셔를 바르고 머리를 말았다. 그러나 손은 서툴렀다. 아이라인은 번졌고 파운데이션은 얼룩졌으며 머리카락은 엉망이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억지로 웃었다. 괜찮아. 노력하면 달라질 거야. 언젠가 그는 알아주겠지. 주말 저녁 그녀는 용기를 내어 준호에게 데이트를 제안했다. 평소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처음으로 직접 고른 원피스, 가볍게 뿌린 향수,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설지만 조금은 자신감 있어 보였다. 하지만 약속 시각이 다가올 즈음 휴대폰이 울렸다. 미안, 급한 미팅이 생겼어. 다음에 보자. 짧은 문자 한 줄. 그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웃음이 천천히 사라졌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소미한테 가야겠다. 하지만 전화를 아무리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다. 바쁜가 봐. 거울 앞에 서서 입술을 다물었다.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냥 나가자. 혼자라도. 밤거리의 불빛은 화려했고 사람들은 웃고 있었다. 혜우는 느릿하게 걸었다. 길가의 쇼윈도에 비친 자신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그래도 낯선 용기가 생겼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멈췄다. 유명한 바 앞 유리문 너머로 두 사람의 실루엣이 겹쳐 보였다. 하얀 셔츠의 남자, 그리고 그 옆에 여자 부드럽게 웨이브진 머리, 드러난 어깨, 낯익은 미소. 소미,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등을 잡았다. 소미가 무언가를 속삭이자 준호는 그녀를 끌어당겨 가볍게 입맞췄다. 순간 세상이 멈췄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심장만 요란하게 뛰었다. 혜우는 한 걸음, 두 걸음 물러섰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발을 나오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숨이 막혔고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심장이 짓눌린 듯 아팠다. 주변에 불빛이 번지고 세상이 흐려졌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람들은 웃는데 왜 나만 이렇게 아프지? 그날 밤 찬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혜우는 깨달았다. 이제 붙잡을 게 없다는 걸. 떠나야 할 때라는 걸. Part 4. 사라짐과 다시 피어남. 그날 이후 혜우는 사라졌다.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다. 5년 동안 몸담았던 직장을 그만두고 SNS 계정을 모두 삭제하고 연락처를 바꿨다. 설명도 인사도 없었다. 소미조차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 아니, 어쩌면 찾을 의지도 없었을 것이다. 혜우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도시로 향했다. 높은 층의 작은 원룸, 해가 잘 드는 창, 아침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 화려하지는 않지만 오랜만에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처음 며칠간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다. 먹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았다. 밤마다 꿈속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보았다. 손을 잡고 웃는 그 얼굴들. 그럴 때마다 잠에서 깼다. 숨이 막히고 눈물이 났다. 어느 아침 거울을 보았다. 창백한 얼굴, 텅 빈 눈.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렇게 살 순 없어. 그날부터 하나씩 천번도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다. 작은 책상을 사서 공부 계획표를 붙였다. 큰 거울을 벽에 세워 스스로를 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얀 종이에 적었다. 6개월 후 다시 시작한다. 식힐 감량, 피부 좋아지기, 영어 회화 익히기, 사람 앞에서 떨지 않기. 작은 리스트였지만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세운 약속이었다. 첫날, 2블록을 뛰었지만 숨이 가빴다. 무릎이 아팠다. 그래도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그녀는 계속 걸었다. 걸을수록 가슴 속의 통증이 조금씩 녹았다. 커피 우유를 끊고 튀김과 빵을 줄였다. 대신 자신을 위해 요리하기 시작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돌보기 위한 요리였다. 밤에는 낡은 휴대폰으로 영어 팟캐스트를 들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저 소리를 따라 발음했다. 어색했고 틀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피터의 차가운 시선, 그때의 수치심이 떠올랐다. 그 감정이 오히려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공책에 적었다. 언젠가 나도 말할 수 있을 거야.
철자를 틀렸지만 웃으며 다시 썼다. 시간은 흐르고 하루가 밤으로, 밤이 다시 아침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파도 소리에 익숙해졌고 운동으로 얻는 피로가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체중이 줄었고 피부는 맑아졌다. 거울 속의 눈빛엔 생기가 돌았다. 혜은은 여전히 혜은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고개 숙이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엔 힘이 있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영어 발음을 연습하던 중 옆자리 외국인이 서툰 한국어로 주문을 했다. 그녀는 웃으며 고쳐주었다. 그건 이렇게 말해요. 남자는 놀란 듯 웃었다. Your Korean is better than my English. Maybe. 그녀는 웃었다. 그 순간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 리. 젊은 사업가였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종종 카페에서 마주쳤다. 혜우는 해변 근처의 작은 제과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빵을 굽는 일, 크게 벌지는 못했지만 매일이 평화로웠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미소 지었고 짧은 영어 인사도 자연스러워졌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상처가 이제 새살로 덮였다는 것. 아직 희미한 흉터는 남았지만 그것이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파르트핌, 놀라움. 그날 이후 다니엘 리는 매일처럼 그 카페에 나타났다. 처음엔 짧은 인사뿐이었지만 곧 대화가 길어졌다. 그들은 빵의 향, 음식의 기억, 그리고 무언가를 잃은 후 다시 시작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니엘은 혜운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그녀의 따뜻한 말투 속에서 그는 단순한 친절이 아닌 진심의 온도를 느꼈다. 그녀가 만든 빵에는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감정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혜운이 새로 만든 케이크를 내밀었다. 전통적인 한식 재료와 서양식 레시피를 섞은 독특한 디저트였다. 다니엘은 한 입 먹고는 미소 지었다. 이건 특별하네요. 한 번도 이런 맛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혹시 이런 걸로 사업을 해볼 생각은 없어요. 혜우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전 그저 사람들이 먹으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다니엘은 감성푸드 크리에이티브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사람과 음식을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을 만드는 기업이었다. 그는 혜운에게 푸드 크리에이터로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일. 혜우는 망설이다가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여러 아이디어를 실험했다. 편지를 대신하는 쿠키, 이야기를 담은 케이크, 감정을 전하는 모바일 앱. 하루하루가 새로웠고 그녀는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창의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6개월 후 그들의 프로젝트 테이스트 앤 소울은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두었다. 국제 푸드 이노베이션 포럼에 초청까지 받았다. 행사 장소는 서울 그랜드 호텔. 그녀가 예전의 모든 기억을 남겨둔 바로 그 도시였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다니엘이 말했다. 누구에게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기 위해서. 포럼 당일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 반짝이는 조명 아래에서 다니엘이 문을 열어주었다. 혜운이 내렸다. 단정한 검은 드레스, 아주 은은한 립 컬러, 낮은 포니테일. 그녀의 걸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멈췄다. 그녀는 이제 예전의 혜운이 아니었다. 눈빛은 단단했고 미소는 여유로웠다. 무대 위 사회자가 소개했다. 감정과 음식을 연결한 혁신적인 프로젝트 테이스트 앤 소울리 공동 창립자 혜운 리와 다니엘 리를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조명이 그녀를 비췄다. 그녀는 차분히 영어로 발표를 시작했다. 유창한 발음, 흔들림 없는 목소리, 청중은 숨을 죽였다. 앞줄, VIP석, 준호와 소미가 앉아 있었다. 얼어붙은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았다. 그녀를 알아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흔들렸다. 혜우는 연설을 마치고 고개를 숙였다. 청중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엔 자부심도 복수도 없었다. 그저 완전한 평화가 있었다. 행사가 끝난 뒤 준호가 다가왔다. 하윤, 그녀가 돌아봤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몰랐어. 넌 정말 많이 변했구나. 그녀는 고요히 웃었다. 난 변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저 예전의 나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을 뿐이야. 그의 입이 떨렸다. 무슨 말을 하려다 멈췄다. 그때 다니엘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눈빛 하나로 준호는 모든 걸 이해했다. 더 이상 그녀의 세상은 자신이 발을 들일 곳이 아니라는 걸. 혜운이 말했다. 행복하길 바랄게. 누구와 함께든 상처 주지 말고. 그녀는 미소 짓고 돌아섰다. 다니엘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조용히 회장을 나왔다. 밖에는 밤 공기가 부드럽고 톰도들어 흘렀다. 도시의 불빛 아래 다니엘이 말했다. 이제 끝나서
넌 해냈어. 혜운이 미소 지었다. 아니요. 전 단지 제자리를 되찾았을 뿐이에요. 조명이 그녀의 얼굴에 비쳤다. 그건 더 이상 누군가의 빛이 아니었다. 그녀 스스로의 빛이었다.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정의할 수 없다. 당신만이 그것을 정한다.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그들이 이르는 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것이다.